안녕하세요. 생존형 주린이 풍사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 금요일 매매일지를 녹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들어갈게요. 오늘은 사실 매매를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크게 딱히 내용이 없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좀 저 손실이 불가할 것 같다는 식의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일단 어제 장중에 막 손해가 50 몇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실현 소리 이 정도로 막은 거는 정말 잘 버티고 잘 매매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시나리오가 있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 투자는 여전히 이제 볼까요? 계속 업비트를 검색해서 미리 뽑아놨어야 했는데 진짜 죄송해요. 지금 우리 기술 투자는 딴 게 아니라 계속 비트코인 시세만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2000 지금 거의 100만 원을 지금 도전하고 있죠. 이 추세적으로 계속 살아있다는 심플 관심 종목님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저도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뉴스랑 함께 굉장히 추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매매를 해야겠다. 근데 지금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분봉으로 할게요. 생각보다 너무 좀 뭐랄까 그 추세가 당장에 살아날 건 아니. 어제 2천만 원을 찍은 상태인데도 계속 여기서 머물더라고요. 이 시초가를 가지도 못하고 계속 머물더라고요. 이 박스권 사이에서 그 고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왔을 때 다른 종목을 좀 정리해서라도, 그러니까 어제 실수는 너무 많이 들고 왔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들고 왔다는 게 문제고, 적어도 어제 장의 시간에서 조금, 아니면 종가에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뭐 그래가지고 최대한 다른 쪽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5,000원 라운드 피규어에서 뭔가 변동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기다려서 5,01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안 내려올 것도 같아서 이제 100원씩 걸어놨었던 거죠. 이제 이게 약간 심플 관심 종목이 팁인데, 만약 5천 라운드 피규어가 기대가 된다 그래도 만약에 이게 오르는 추세에서 올라갔었다가 떨어졌을 때는 약간 그 라운드 피겨 위에서 매수를 해야 가능하고,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라운드 피겨를 살짝 깰 그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영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라운드 피겨가 아니라 기준선, 그러니까 지지 저항을 했을 때 기준선에, 그래서 밑에 걸어놨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좀 혹시나 위에서 걸어놨고 적당히 좀 평단가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50원쯤에 내려오면 살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내려가고 이제 2천만 원 뚫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아이씨 안 되겠다, 지금 사야겠다. 근데 2천만 원 유지되는데도 계속 이제 더 이상 2천만 원 이상에서 그 지지 받고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점점 흐르더라고 주가가.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가능하나, 이제 아까 기다렸던 그 가격 2,050원에 사고 싶었는데 자꾸 올라가려 그래가지고 일단 샀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기준선을 잡아놨던 게 있습니다. 2020 여기 지지저항선 2000 뭐 30원, 2000 230원. 그래서 이 가격에 걸어놨던 것 뿐이고요. 기가 막히게 딱 걸리길래 와, 참 지지저항이라는 건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 제 실력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이 제이제 리더 선생님의 이거는 그거고, 제일 설명을 잘 해주세요. 진짜 이것만 알아도 아닌지 정말 도움이 많이, 이거 요 한 세네 개만 알아도요 거의 진짜. 그리고 실전 영상도 있거든요 제이제 리더 선생님은.
하여튼 이렇게 이런 영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해보시고 매매를 해보시면은 미리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 솔직히 이거 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지저항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지저항이라는 게 이렇게 막 세 번 네 번 바닥 치는 거 이거 보세요. 금액도 이 바닥을 강한 종목이라는 조건 하에, 근데 이게 대장주에 가깝고 사실상 위지트 이런 종목은 지금 약간 심리전인 게 이 종목도 나름 강하긴 한데 지금 상한가에서 이렇게 머물리고 그걸 추세를 크게 깨질 않으니까 이 종목도 분명 강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이제 거래 대금을 보면 알겠죠. 근데 위지트도 거래 대금이 나쁘지 않게 몰렸는데 그래도 우리 기술 왜 거래대금 900밖에 안 되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대장주를 뺏기는 상황에서도 거래대금 계속 있는 거 보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관심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기대감이 계속 살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번에 한번 사람들이 2017년에 되었잖아요. 분봉상을 보면 연봉상을 보면 이때 한번 되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최 저걸로 갔을 때 저건데 2,800만 원까지 갔을 때 저긴데 그 가격인데 이때에서 이렇게 올랐었으니까 이때는 진짜 광풍이 맞았죠. 근데 지금 보면 추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박스권을 깼었거든요.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주봉상의 지지저항이 이렇게 부딪혔던 이 부분을 깨고 있다는 게, 그리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의 봉에서 도전하고 세 번째에서 깼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된다 이거죠. 이 라인이 4,930원 뭐 이 정도가 엄청나게 강력한 이 라인만 오면 계속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올라갔다 그러면 좀 팔고 싶으면 팔고 뭐 그렇다는 건데 해보다 보니까 계속 보니까 일리가 엄청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말씀.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기보다 본인들이 엄청나게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어떤 깨달음에 한해서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이 고점을 이렇게 뚫고 여기서 계속 지지받는다. 근데 강한 종목이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오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 아래 꼬리 위에서. 근데 이것도 여기 분봉상으로 막 보면 여기에 지지 저항했던 날이 있어요. 이거 아까 내용이 있어요. 이 분봉상에서 저 여기에 막 지지 저항했던 이런 라인들이 있죠.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 저항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엄청.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여기 오니까 누군가 매수세로 끌어올렸고 그 이하로 내려가질 않고, 이런 점이 정말 중요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추종하던 하는, 그러니까 약간 선행 지표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월요일날 기대가 되고요. 저 근데 시외에서 제가 좀 팔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월요일날 좀 자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던 거를 조금 시외에서 정리를 했고요. 가격이 나쁘지 않게 시외에서 조금 올라가길래 그때 비트코인 20만원 30만원 막 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래를 했고,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과 함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이 심플 관심 종목님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인데 지금 보면 이제 공부의 이 채널 뭐 여기 재성목 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이런 식으로 테마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테마 이런 거 테마를 계속 진짜 뉴스나 테마를 정말 귀신같이 잘하시잖아요. 이 심플 관심종 벌써 이제 10만 명 돌파.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9만 명 조금 넘었었는데 요즘에 워낙 신들린 듯한 종목 피킹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이 여기서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공부용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재성 목록에 여기
이 공부에 도움될 영상들 이런 거 보면 관점이나 이런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 심지어 핸드폰으로 매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니까, 저희 집 고양이가 갑자기 테러를 해가지고 다시 컴퓨터 키우고 하던 말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테마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심플 과신 종목이 저기 선생님 여기 보면은 이제 테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공부에 도움될 영상들 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영상들을 맨 처음부터 천천히 보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매매 자체에 대한 영상보다는 이 영상들 최대한 주말에 많이 보시고,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다음에 기준 이야기 막 이런 내용 진짜 좋거든요. 큰 틀에서 초보자들이 알기에 정말 좋아요. 게다가 직장인들. 그러니까 여기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테마를 왜 얘기하냐면 이 새업물살 이런 종목들이 뜬금없이 이게 보시면 장중에 막 29% 이렇게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상 어 비트코인 그쪽에 이제 가상화폐, 자기들이 개발한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테크윈인가? 테크 뭐였지? 테크 무슨 테크였던 것 같은데. 테크 핀테크. 아무튼 한 종목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형성이 되고 위지트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테마군이 형성됐는데, 테마군이 형성이 되면 그 테마 쪽이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중에서 대장주 아니면 2등주까지는 매매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추세적으로도 살아있고 3차 파동 물론 위험한 구간이기도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7년 광풍에 비교하자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일단,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광풍의 이때 시절처럼 뛰어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유동성 장세에 옛날 같으면 이 정도 7,200만이면 엄청난 거래 대금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진짜 불 붙으면 막 2조까지도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옛날 이 매물대 3년 전에 매물대가 아직 남아있다 해도 뭐 3년까지 끌고 비트코인도 다 던졌는데 이 주식도 뭐 가져갔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그나마 매물대가 있었던 이 두 번째, 이때도 한 2천만 원 도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이때는 제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2019년 뭐 이럴 때 이 매물대는 어쨌든 강력한 힘으로 지금 뚫었잖아요. 뚫었으니까 이걸 지지 설정을 잘 하시면 2009 정확하게 이쯤에 분봉상을 보시면 지지 저항에 대해서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찍고 가잖아요. 이제 돌파했던 날이 이날인데, 이 돌파한 지점에서 그 전정 역사상 그러니까 적어도 52주 이상 최고가를 찍으면 이 라인인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지지하는 걸 보고 설정을 해두셨으면,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입맛 다시지만 조금 조정 받는다 하면 이 라인에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라운드 피겨 근처고 5,000원.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면 되는데, 저도 뭐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해도 지나가고 나서 그랬구나 하는 거지. 뭐 이제 저는 라운드 피겨에 심취해서 요즘에 이렇게 매매했던 거지, 이 지지 저항을 했었으면은 JJ 리더 선생님의 지지 저항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일 지지와 저항 이쪽, 이게 정말 정확하게 잘 알려주세요. 지지 저항은 진짜 이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그 세력의 심리라든지 이런 걸까지 언급하시면서 정말 잘 알려주시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정말 기술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봤고, 비트코인 2,100만 원을 위해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위로 안착하면 당연히 우리 기술 투자도 위로 레벨업을 해서 6,000원대에서 안착하려는 움직임 보이겠죠. 이거는 예측인데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남성 어제 제가 여기서 좀 털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제 기준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득이 보면 좀 털고 가야 되는데, 뭐 시외에서 나온 악재가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더 이상 이제 저게 계속 흘러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은 시점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사실 다른 거 사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는 제가 못 버텼어요. 아, 이거 더 이상 흘러내리면 너무 피해가 막심하다 하고 이 뭐냐 실현손익에 20 몇만 원 이 정도가 다 남성에서 나온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했고 올라갔을 때 좀 팔았어야 되는데 이 종목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이 3차 파동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3차 파동 치고도 많이 낮고 그리고 시세도 아직은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좀 버텨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금액을 좀 많이 줄여서 비중을 많이 줄였거든요. 지금 100만 원대 밑으로 줄였는데 이건 좀 아쉬운 선택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이제 KPX 생명과학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바이오와 함께 말씀드릴 거는 이게 마지막인데요. 화이자가 사실상 지금 가장 살아있는 그 백신 종목 중에서 물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종목들이 지금 순환식으로 치고 달리면서 AB 프로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정지까지 당했죠. 이게 모더나 이슈랑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얘는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건데 이 짬뽕식의 이런 거는 딜레 선생님도 얘기하시는데 여러 테마에 연관된 종목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종목이 잘 쏜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 인식이 모더나가 아니라 그 화이자는 KPX 생명과학과 우리바이오를 보면 되는데 우리바이오가 이렇게 주춤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KPX도 주춤한데 이게 어느 종목이 그 대장할지는 정확하게 살지 아직까지도 모르긴 하겠는데요. 추세가 우리바이오가 좀 더 깨지는 느낌이 좀 강력해서 갭을 크게 띄우고 확 떨구는 게 좋진 않은 모습이고 분봉상에서 보면 그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천천히 흘러내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미들이 그냥 털리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물론 약간 장대양봉식으로 이렇게 음봉식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그 화이자의 뉴스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 KPX 특히 심플 관심 종목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계속 주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뉴스도 결국에는 떴죠. 이게 화이자 오늘 오전에 뜬 것 같은데요. 예. 승인 신청이에요. 신청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신청이다 보니까 임팩트는 엄청 크진 않을 수 있는데 최초로 신청했잖아요. 세계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반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월요일날 반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KPX 생명과학을 사기 위해서 남성을 좀 팔았는데 결국에는 우리 기술 투자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죠, 제가. 그런데 그 많이 덜었고요. KPX 생명과학을 시간에서 담았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너무 부지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야간 그 마켓컬리 면접을 보느라고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 바이오도 이제 같이 좀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플러스 6, 7%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한 방에 내려오는 거 보고 시장이 얘는 던졌다. KPX 생명과학이다. 결국 대장주는 뭐 큰 손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뉴스도 되게 안 좋잖아요. KPX 생명과학은 막 대주주가 막 던지고 막 뭐랄까 그 화이자 연관성도 없다는 식으로 막 뉴스가 나오고 그런데 대선주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테마주 이런 거는 솔직히 뉴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 이게 대장주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대장주더라고요. 그러니까 KPX 생명과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좀 담아봤고요. 어쨌든 이제 승인 신청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12시간 전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네요. 신청. 근데 이제 몇 시간 내 배포
그러니까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순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2020년에서 핫할 재료라서 화이자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 분명히 엄청나게 날아갈 거거든요. 기껏 신풍제약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상승량은 지금 이때 이렇게 매집해온 이 양을 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지금 한번 털고 갔지만 이거 1조 이렇게 넘어게 털고 갔지만 세력 평단이 여기서 이렇게 맞춰지면서 세력 평단 맞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솔직히 이게 수식으로 퀀트 방식으로 쭉 돌리면 진짜 세력 평단 정확하게도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어쨌든 이런 거래가 없을 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을 썼을 때 그 기준치랑 막 계산해 보면 얼추 막 한 이 중간점 막 이 정도 지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계산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세력 평단보다 저렴하게 사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걸 세력을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여기 제이시 리더 선생님이 정말 정확하게 자주 알려줘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고하는 쉬운 주식 이분들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JJ 리더 선생님이 조금 더 신뢰도가 훨씬 더 내공이 좋아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KP 생명과학 그렇게 내용 있고 다른 건 사실 내용이 없고요. 뭐 그냥 모니터링용으로 가지고 있고 저는 이 KC가 지금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아쉬운데 이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테슬라 이슈와 함께 테슬라도 요즘 추세가 좋잖아요. 분명히 크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TS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이거 컬러레이 먼저 얘기할게요. 컬러레이가 지금 뉴스가 떴어요. 근데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도 그냥 왕이 키보드가 왕이 방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그 방한 그 왕이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이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하는 게 시진핑이 한국에 올 그거를 쟁점을 의논한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한한령 해제잖아요. 한한령 해제. 그러면 이제 중국도 한국이 좀 어느 정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를 그나마 중국과 함께 막고 있는 게 대외적으로 물론 중국이 코로나를 막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한한령 해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종목이 컬러레이거든요. 어쨌든 한한령 대장주입니다. 사람들이 대장주라고 하면 그냥 대장주로 알고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장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만 조심하면 되지. 컬러레이가 대장주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에서 이치환불이 화장품 대장주인데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치환불도 추세가 나쁘진 않죠. 계속 박스권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 그 재료를 믿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력도 이제 더 이상 저걸 하지 않고 거래량이 줄면서 계속 버티잖아요. 이런 걸 집중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대장주인 컬러레이 이것도 오랫동안 이렇게 매집해서 이제 막 시세 띄우고 있는 거라서요. 보세요. 엄청나게 매집해놨죠. 이제 전고점 3년 전, 4년 전에 2년 전, 3년 전 이 전고점을 도전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했던 거 2019년 7월 뭐 이쯤이잖아요. 이쯤에 물론 그 전부터 좀 약간 추세가 안 좋았지만 중국 기업의 막 진출로 인해서 그래도 한한령이 2019년 이때는 아니고 2017년이죠. 사실 2017년 그때부터 한한령이 터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안 좋았는데 뭐 그게 이제 다시 되면은 2010년도 한국 증시를 이끌던 중국의 부흥이 그 빨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폭발할 텐데 그걸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지 않을까. 뭐 거의 1차 파동 수준이지 않을까 이 정도. 엄청 큰 재료니까요. 컬러레에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집중하려고 지금 좀 시외에서 담은 겁니다. 저 뉴스를 늦게 보고 저는 이 뉴스를 너무 늦게 봤어요. 그래서 시외에서 담았고요.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이 경우에는 이제 딜라이트 선생님이 엊그제 영상을 남겨주셨는데 이 영상에 보면은 겨울에는 이제 게임주가 추우니까 좀 기대감에 많이 그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가 잦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PC방한테는 좀 안 좋긴 하지만 게임더린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엘리온이라는 그 보자 검색해 볼게요. 엘리온이라는 이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재작년에 이제 로스트아크 마냥 가장 기대되는 그 기대작 중에 하나고 PC로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제작사를 보시면 크래프톤이다 보니까 물론 대장주는 카카오 게임즈일 수도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워낙에 이게 덩치가 크니까 4조 막 이렇게 가니까요. 그래도 주 크래프톤이 이게 상장 이슈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온이 나올 때쯤에 이게 그 상장 그 수순을 밟아가면서 성공한다 싶으면은 분명히 그 수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IPO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참고될 텐데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모니터링용으로 일단 매수를 해놨거든요.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면 계속 저도 저점에서 매집을 해나갈 상중가에 그래서 그 매수를 해나갈 거고요. 만약에 그 상한가에 저가를 타치한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 매수고요. 3,000원 부근. 이런 관점에서 일단 모니터링용으로 사놨습니다. 아무튼 저의 매매는 이 정도고요. 실현 손익을 좀 많이 막았다는 좀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었고 뭐 잘한 매매는 아니었었지만 조금 여러 가지로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스윙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을 가지고 가져가고 있었고 뭐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월요일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 이게 참고 사항인데 금요일에 장이 안 이게 역발상인데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금요일에 사람들이 장이 안 좋고 하니까 많이 주말에 터질 그런 불안감에 시간이 있으면 그 보유자들은 그 공포심,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보통 좀 과다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말에 그런 불안감을 가져가기 싫으니까 금요일 날 많이 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 많이 봤는데 금요일 날 매수를 해 놓으면은 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른데 그러면 월요일 날 많이 그 반등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뭐 이런 식의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여러 종목을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이렇게 개파락을 시작해도 반등을 많이 월요일 날 장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매수하는 거 저점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오르고 뭐 이렇게 했던 경우도 이렇게 계속 주잖아요, 시세를.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매매할 종목 하나 뽑아놨는데 필룩스 이제 걸렸죠. 저 상음량 대폭발권 이 종목은 이제 개파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에 봐서도 필룩스가 좀 떨어졌잖아요. 2%. 이런 거 좀 주워놨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좀 하게 되면 한 이쯤 뭐 온다 200일선 4,400원 이거까지는 안 오겠지만 이렇게 오면 그냥 매수 타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종목 상은량 대폭발권으로 또 대응할 거고요. 월요일날 이렇게 상한가 밑으로 내려오는 종목들은 안 좋아요. 세력들이 많이 그것도 거래량도 터지지도 않았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양봉 뜬 놈들은 또 조심해야 되고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이격도 좁히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직은 양봉에 대해서 거래대금 터져도 양봉이 상음량이 아니라 상량량이 뜨면 일단 저는 아직은 매매할 그 기술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필력스 유일한
아, 이것도 우리 기술도 해볼 만해요. 우리 기술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필룩스나 우리 기술. 근데 필룩스가 약간 아직도 역배열 종목이고 이제 220을 뚜렷게 해체 음봉으로 뚫어갖고 좋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술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이것도 2차 파동이니까 우리 기술 투자는 반대로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룩스가 조금 더 제 기준선에 맞을 것 같고 아 맞다 코리아 센터 했구나 참 코리아 센터 이 종목을 오늘 했는데 이게 무상증자는 보통 좋은 호재라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내용을 몰라서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냥 뭐랄까 그 어 연습 매매 아직 모르니까요. 무상증자가 무슨 느낌인지 모르니까 연습 매매 식으로 했었고요. 일단 이 정도에서 돈도 없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샀어야 되는데 안 사져가지고 뭐 못 사가지고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느낌만 봤는데요. 제가 평단이 그렇게 됐으면 이 정도 나왔을 텐데 이 정도 나왔을 때면 이 정도 3.8% 바로 먹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아무리 큰 악재가 떠도 그 기술적 반등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때 아 이거는 이 정도 됐다 생각해서 본전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해서 본전 탈출했거든요. 그냥 본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이 부분은 이제 매매 자체는 실패했지만 그리고 원래 상한가 바로 밑으로 엄청 들어오는 거는 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이건 틀린 매매인데 이 부분은 뭔가 큰 악재를 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돼서 연습 매매식으로 해봤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거의 저가 대비 시초가 대비 고가가 한 3% 가까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매매는 할 만은 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너무 떨어지는 건 큰 악재가 있어서 나온 거니까 이 무상증자에서 좀 더 알아보려고 공부 중이긴 한데 이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해야 될 종목은 이렇게 내려온 거나 하면 안 돼요. 상한가 밑으로 내려온 거는 여기 상중가나 여기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의도가 있는 거라 거래대금도 안 터졌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위지트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두 번째 간 거 당연한 거고 우리 기술이나 필룩스 둘 중에 하나 가급적인 필룩스 거래대금 많이 터졌으니까요. 엄청 터졌으니까 분명히 내려와도 약간의 반등을 주든가 조금 더 크게 올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봉 양봉. 자, 제가 월요일날 할 주 종목인 필룩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남성 뭐 이 정도 KPX 생명과 이 정도로 갖고 왔고요. 필룩스를 여기 안 담은 건 좀 아쉽네요. 아, 공부를 안 했어요. 이때 면접 보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2020년 12월 금요일 20일 금요일 매매 내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날 할 종목들 너무 길어졌는데 뭐 제가 주로 보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제가 듣고 아 이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여전히 개소리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볼 영상이니까 혹시나 참고되시는 분들 너무 영상 길어서 시간 낭비 되지 않았을까 점점 말을 줄여보고 싶은데 좀 어렵네요 지금은.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행복한 그 주식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